오늘은 나의 노후를 위험에 빠지게 만드는 3가지 착각을 알아보고 돈 걱정 없는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다양한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없는지, 나의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노후 대비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해보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착각은 지금 그런대로 건강한 40, 50대가 하기 쉬운 것으로 동네 골목마다 요양원, 요양병원이 있어도 저곳은 나와는 상관없고 왠지 나는 죽는 날까지 건강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40, 50대까지는 특별히 건강관리를 하지 않아도 크게 아픈 데가 없으니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만 60이 넘으면서부터 눈에 띄게 약화되고 80이 넘으면 급격히 쇠약해지는 것이 사람의 몸입니다. 나이를 뛰어넘어 죽는 날까지 날아다니다가 아름답게 한순간에 죽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 생각보다 오래 살고 아픈 채로 사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고 예상해야 합니다. 지금 요양원과 요양병원에 종사하고 계신 분이라면 얼마나 많은 노인들이 최소한의 존엄도 지켜내지 못하는 모습으로 연명하고 있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그 많은 노인들 중 누가 이렇게 아픈 몸으로 오래 살게 될 줄 예상했겠습니까? 그러니 노후 대비를 한다는 것은 내가 아픈 채로 오랫동안 살 수도 있음을 예상하고 그에 맞춘 자금 계획을 하며 이만큼이라도 건강할 때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좋은 생활 습관을 가지는 것까지를 말합니다. 두 번째 착각은 내 자식만은 남의 자식과는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자녀는 성실하고 착하기 때문에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할 때까지 뒷바라지하고 나면 내가 늙었을 때 그래도 보살피지 않을까 막연히 기대하는 것, 그것이 두 번째 내 노후를 힘들게 하는 생각입니다. 그 자녀가 불효자라서 보살피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젊은 세대가 살아내야 하는 사회 환경은 과거 어느 때보다 매우 척박합니다. 비정규직인 일자리와 경쟁까지 치열한 사회구조, 게다가 높아진 집값과 엄청난 그들의 자녀 교육비의 저성장까지 그들이 살아내야 하는 사회 환경은 길고도 길어진 부모의 노후까지 돌볼 여력을 남겨놓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노부모에게 마음만큼 더 잘하지 못하는 것도 내 식구를 거두느라 여유가 없는 탓이 크듯이 지금의 젊은 세대는 과거 어느 세대보다 더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에게는 제 가정만 잘 지키며 살아주면 된다는 마음을 가질 뿐 어떤 기대도 말고 내 노후는 내가 대비해야만 합니다. 세 번째 착각은 이와는 다른 측면으로 부모라면 끝까지 자녀를 보살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자녀가 어릴 때는 나의 모든 것을 희생하며 아이를 위해 살아야 하지만 자녀가 성인이 되면 냉정하게 사랑을 끊어주어야 합니다. 증문즉설로도 유명하신 법륜 스님의 엄마 수업이라는 책에는 어릴 때는 바쁘다는 핑계로, 돈 번다는 핑계로 사랑을 충분히 주지 않다가 오히려 자녀가 다 크고 나서 사랑이라는 명목으로 그들의 인생에 간섭과 관여를 하는 것이 많은 인생 문제의 원인이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성인이 된 후에도 필요한 돈과 의식주를 끝까지 해결해주면서 누구와 살 건지, 무엇을 하고 살 건지, 어디서 살 건지 사사건건 관여하면 자녀는 독립적인 성인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 자녀가 성인이 되었다면 독립할 수 있도록 지켜봐주며 누구와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든 믿고 응원해주는 것이 자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비결이며 나의 노후가 편안한 길이 될 것입니다. 이루 셀 수 없이 많은 인생 상담을 하며 길을 알려주시는 분의 글이니 내 생각보다 지혜롭지 않겠습니까? 이제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자금 마련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노후는 연금을 받기 전 단계와 연금을 받는 단계, 그리고 배우자 사망 후 홀로 남을 시기, 이렇게 3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기 전 단계에서는 퇴직금이 큰 무기가 됩니다. 그래서 퇴직할 때까지 더 많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연금 계좌인 연금저축펀드와 IRP에 대한 지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름이 어렵고 생소할 수 있지만 이 두 상품은 국가가 국민들의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 저축한 돈에 대해 현재는 매년 103만 원 정도, 23년부터는 세제 개편으로 매년 135만 원 정도 세액공제해주는 특별한 상품이고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노후의 효자가 되는 금융상품입니다. 연금저축은 소득이 있든 없든 가입이 가능하고 IRP는 근로소득이든 사업소득이든 소득이 있어야만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40, 50대는 20, 30대와는 달리 내 몸으로 수고해서 벌어들이는 노동소득만이 신성한 것이라 배워온 세대이고 주위에서 주식으로 가산탕진했다는 말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주식과 투자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자본주의에서는 노동이나 노력 못지않게 자본주의의 성장에 동행하는 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22세의 나이에 부의 재분배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던 천재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는 하버드 대학 출판부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그의 저서 21세기 자본에서 역사상 노동소득은 자본소득을 앞지른 적이 없음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주식하다가 가산을 탕진했다면 그것은 주식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주식을 사고 파는 사람들의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주식창만 들여다보고 하루 종일 주식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아침에 주식을 사서 저녁에 팔아도 나름의 노하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 직장에도 나가야 하고 아이도 키워야 하는 보통 사람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꾸준히 인내하면서 긴 시간 자본주의 성장과 같이 할 때 그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미국 S&P 500 지수의 연평균 성장률은 12%입니다. 12%는 6년 만에 원금이 2배가 되고 24년간 투자하면 원금 1억은 16억이 되는 수익률입니다. 이 두 연금 계좌에서 미국 S&P 500 지수를 따라가는 상품에 가입하고
오랫동안 투자한다면 절세와 노후라는 두 마리 토끼와 함께 퇴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이유에서든지 전혀 모은 돈 없이 퇴직을 해야 한다면 국민연금을 5년 앞당겨 받는 조기 노령연금 제도 이용을 고려해 봐야 합니다. 이 경우 매년 6% 정도 감액이 되어서 5년 당기면 30% 줄어든 금액으로 나오겠지만 그래도 100만 원이면 70만 원, 50만 원이면 35만 원이 나오므로 큰 힘이 될 것이며 주택연금과 함께 활용한다면 어려운 시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 단계는 연금 지급 시기가 도래한 기간입니다. 통합연금 포털에서 부부합산 연금이 얼마나 나올 것인지 조회해 볼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말들이 많지만 지금의 40, 50대가 아직 이미 가입을 안 했다면 자원이 곧 고갈된다는 염려를 버리고 가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어느 금융기관에서 10만 원씩 10년 불입하면 19만 원을 종신으로 지급하고 20만 원씩 10년 불입하면 25만 원을 종신토록 지급한다고 하면 그 금융상품에 가입을 안 하시겠습니까? 그 상품이 바로 국민연금이며 다른 어떤 상품도 무위험으로 이런 수익을 낼 수는 없습니다. 물론 국민연금 자원이 고갈된다고 말들이 많고 유족연금 지급 방식이나 기초노령연금 감액 등의 여러 복잡한 계산이 얽혀 있기도 한 것이 사실이지만 가진 재산이 없을수록 국민연금은 굵은 동아줄 같은 것이고 지급 시기가 늦춰지거나 지급액이 줄어들 수는 있어도 국가가 내 원금을 떼먹을 일은 없음을 믿고 40, 50대는 망설이지 말고 이미 가입해야 합니다. 그 다음 단계는 배우자가 사망하고 홀로 살아야 하는 기간입니다. 배우자가 사망하면 국민연금은 연금액의 60%를 유족연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족연금을 받든지 아니면 자신의 국민연금에 유족연금의 30%를 더한 것을 받든지 선택해야 합니다. 가령 배우자의 원래 연금이 50만 원이었다면 유족연금으로는 30만 원이 나오는 것이고 이 유족연금의 30%는 9만 원이니 내 연금과 9만 원을 더한 것이 30만 원보다 적은지 큰지 보면 되는 겁니다. 유족연금도 받고 내 연금도 받고 두 가지를 다 받고 싶은 마음은 숨길 수가 없지만 이 많은 노인 인구를 부양해야 하는 젊은 세대를 생각하면 고집하기 힘든 일입니다. 주택연금에 있어서는 소유자가 사망하고 나면 남은 배우자는 다소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유자가 유언을 남기지 못한 채로 사망하는 경우 자식들과의 재산 분쟁으로 인해서 주택이 온전히 배우자 명의로 넘어오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소유권 확보가 되지 않아 연금이 중단되는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주택연금은 신탁방식 주택연금을 고려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탁방식은 내 주택에 신탁 등기를 하는 것으로 자녀와 분쟁의 위험 없이 배우자가 자동으로 승계를 받을 수 있으며 기존 저당권 방식 주택연금은 보증료 없는 월세만 가능하고 전세를 줄 수는 없었지만 신탁 방식에서는 받은 보증료를 공사에 맡기면 되기 때문에 반전세 반월세도 놓을 수 있어서 여유자금 또한 확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존 주택연금을 가입한 경우라도 신탁형으로 전환이 가능하니 한번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서민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본이 시간을 만나서 불어나는 원리를 이용해야 하는데 지금 40, 50대도 전혀 늦은 것이 아니며 20년 동안만 투자를 지속할 수 있다면 60이 되었을 때 70이 되었을 때 큰 수확을 거둘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금까지 주식과 투자를 멀리하고 적금만 들면서 살아온 40, 50대라면 나의 사고의 전환이 나의 편안한 노후를 위한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노후를 위험하게 할 수 있는 착각 3가지와 편안한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방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나는 80이 넘어도 건강할 것이라는 생각과 자녀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 그리고 끝까지 자녀를 보살피겠다는 생각을 내려놓아야 하고 연금저축펀드와 IRP, 그리고 국민연금과 주택연금까지 내 상황에 맞는 선택이 필요하겠습니다. 편안한 노후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